자, 또 가봅시다. 시를 보는 눈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으면 시가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읽을 수 있다. 이런 거 느껴져요? 아직까지는? 자, 제목이 뿌리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출발 지점이야. 나와 있는 시의 내용을 보면은 화자는 뿌리로부터의 탈출을 꿈꾸고 있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요것이라는 의미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제목에 사용되고 있으니까. 하나씩 봅시다. 낱말 뜻을 찾는데 커다란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 이해로 바로 들어가면은 화자는 나라고 등장하고 있지. 표면에 등장하고 있는데 화자는 나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뿌리의 신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도라고 하는 거는 신을 믿는 사람을 얘기를 하잖아. 내가 믿는 신은 누구였어? 뿌리신이야. 그래서 앞에 보면은 그런데 뿌리의 신도가 지금 변심했어. 그래서 이제 신을 바꿔 타는 거야. 바꿔 타서 여기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믿는 편이다. 지금까지는 뿌리의 신도로서 뿌리를 추정해 왔으나 이제는 나의 믿음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냐면 줄기를 믿게 되고 뿌리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거. 그지? 그 다음 줄기보다 더 멀리 가지를 믿게 되고 가지보다는 가지에 매달린 잎을, 잎보다는 하염없이 지는 꽃잎을, 그리고 꽃잎은 어떻게 결국은 낙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줄기를 완전히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뿌리로부터 더 멀리 여기 나와 있는 존재들이 다 뭐냐면 뿌리로부터 더 멀어지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한 걸음 두 걸음 점점 더 뿌리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을 나중에는 아예 그 뿌리가 달려있는 줄기를 완전히 떠나서 세상으로 날아가 버리는 이런 과정을 꿈꾸고 있는 것이 바로 화자다. 어쨌든 간에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뿌리의 신도, 그러나 변심한 신도. 시적 대상은 누구죠? 한 번 등장하지.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당신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건네는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시적 대상으로 당신이 등장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나머지 시의 내용을 보면은 요 한 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전혀 말을 건네는 어조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는 기본적으로는 내면적인 독백의 측면이 강하고 요 한 부분만 말을 건네는 어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한 부분만 그랬을까라는 걸 우리가 또 궁금하게 되잖아. 뭔가 노리는 효과가 있었으니까 사용을 한 거겠죠. 지금까지 계속 내면적 독백으로 가다가 갑자기 당신이라는 존재가 뿔쑥 한 번 나와. 그 다음에도 안 나와, 당신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거 맞나? 안 나오죠? 당신은. 그래서 이렇게 불쑥 한 번 등장하거든. 그러면 우리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깜짝이야. 하고 주목을 한번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내면의 독백으로 돌아가게 되지. 그래서 독자들의 주목을 끄는 이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아마 여기서 말을 건네는 어조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독자들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우리가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시적 상황을 보기로 합시다.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은 드러납니까? 시간적 배경은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 공간적 배경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이미 허공에서 길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사람, 그리고 그 앞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연을 보면 허공에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어디 있나? 허공에 있나 보다 라는 것 정도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특정한 공간적 배경이라기보다는 화자는 지금 현재 허공에서 길을 잃은 상태에 있다. 이 정도로 화자의 상황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길을 잃었다는 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허공에서 아무리 봐도 나쁜 것 같죠. 근데 이거는 화자의 의지야 아니면 남에게 떠밀려서요? 화자의 의지죠. 그러면 자해인가? 그럴 것 같지는 않죠. 뭔가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자, 그 깊은 의미를 추적을 해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두 개를 봤는데 두 개는 처음에 나의 출발 지점은 뿌리의 신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뿌리는 모든 식물의 근원을 이루고 있잖아. 근원이고요. 뿌리에 기대고 있으면 많은 양분을 얻게 돼요. 그러면 나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근원이자 또는 안주할 수 있는 곳, 근원과 안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화자는 근원과 안주를 떠나게 되면, 안주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 불안정한 상황이 되게 되죠. 스스로 불안정한 선택을 하고 있어요. 점점 더 불안정한 쪽으로, 스스로 근원을 떠나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뿌리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가지, 그 다음에 잎 이런 식으로 꼬리를 물고 있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연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표현 방법을, 연쇄법을 사용해서 화자가 점점 더 자신이 그동안 의지해왔던 뿌리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이런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태도의 변화. 그리고 한마디 더 보면, 근원과 안주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는 허공에 손을 잡고, 허공에 손을 잡았으니까 허공에 의지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뿌리에 의지하고 있던 상태로부터 아무런 나를 잡아줄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허공에 의지하는 방향으로 화자는 자기의 태도를 바꾸어 나갑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희박해진다는 거, 언제라도 이 희박해진다는 얘기는 왜 나왔을까? 꽃잎이잖아. 꽃잎은 결국 흩날리게 되잖아. 그래서 저 위로 가가지고 점점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희박해진다는 것과 흩날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흩날릴 준비가 된다는 것이고 허공으로 흩어져 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뿌리로부터 멀어질수록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가지 끝에 이파리가 위태롭게 펴다겨. 그래서 화자는 자신의 상태를, 저 불안정한 상태를 위태로운 상태라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위태롭게 하면서 당신에게로 가는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당신이 여기 한 번 더 나왔구나. 그리고 당신은 뿌리로부터 달아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이렇게 물어봐요. 자,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시적 대상이고 독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말을 건넨 어조를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당신의 의미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상황을 놓고 본다면 당신은 뿌리로부터 달아났는데 얼마나 걸렸냐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한 사람이야? 뿌리로부터 달아난 사람이야. 내가 뿌리로부터 달아나는 걸 원하고 있지, 화자가. 그렇다면 당신이라는 존재는 나한테 어떤 존재야? 내가 꿈꾸는 삶이야. 그지? 그래서 당신은 화자가 지향하는,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 나는 지금 달아나는 과정에 있어. 아직 허공에서 길을 찾지 못했어. 완전히 달아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런데 당신은 얼마나 걸렸냐고, 당신은 완전히 달아났어. 길을 찾아간 사람이야. 자, 그래서 나는 당신을 나의 지향하는 삶으로 보기 때문에 당신에게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는 동유잖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길들이 위태로움 속에서 오히려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해요.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 그런데 곧 될 것 같아. 조금씩 당신한테 가까워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위태로운 상황인데 길이 보이는 상황이잖아. 서로가 지금 상반되어 있는 상황이죠. 위태로우면 길이 안 보이는 거잖아.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 떠올릴 수 있는 말은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에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지만 화자는 그것을 오히려 당신에게로 더 가까워지는, 당신과 같이 내가 지향하는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기회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 보기 위해서, 이 작품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 저거 여러분이 파악할 때. 그래서 보기에는 이 작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줘요. 최소한 우리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말 중에서 여기 역설적 인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보이죠. 이게 바로 역설적 인식이라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을 이 화자는 바탕에 깔고 있어. 그래서 두려움 없이 가려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내용 봅시다. 뿌리로부터 달아내려는 정신의 행방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허공에서를 있고, 나도 정신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길을 뒤에 잃어버렸다는 얘기 나오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 내 정신이 어디로 갈지. 그렇지만 나는 역시 어딘가를 향해가고 있어. 중요한 거는 길을 잃었다 하더라도 나는 뭔가 목표하는 바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완전히 길을 찾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죠?
지금 여러분이 물론 내 마음속에 확고한 목표를 정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못 될 거야.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직 1학년 단계에서 그런 게 좀 모호하고 안개 속을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개 속에 있다고 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나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딘가를 향해서 여러분 하루하루 움직이고 있잖아. 그 상황이랑 똑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자, 요건 지우고 뿌리 대신 뿌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가? 사실은 요거는 뭐예요? 언어 유희지. 두 개는 서로 다른 단어죠. 그런데 발음을 하다 보면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하면서 이 언어 유희 과정을 통해서 화자는 뭔가 어떤 영감을 얻은 것 같아. 왜냐면 뿌리라는 말보다 발음이 비슷해. 뿔. 그래. 뿔. 이거 되게 좋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좋을까? 뿔은 가늘고 뾰족해지는데 이걸 통해서 바람을 찢어볼 내가 점점 뾰족해지면은 바람을 찢을 수 있을 것 같아. 바람을 찢고 앞으로 나간다 뭔가 도전하고 그지? 나한테 닥치는 바람이라고 하는 건 시련 같은 거잖아. 그걸 내가 찢어버리는 거잖아. 도전하고 도발하고 이런 힘든 과정을 감행해. 그렇게 감행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소의 뿔처럼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아.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 무소의 뿔은 보통 굉장히 굳건하게 우직하게 직진하는 상황에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코뿔소의 뿔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앞을 향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그 과정을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 목표를 향해 직진하는 자유로움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소의 뿔을 보통 그런 상황에 사용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은 굉장히 도전과 도발을 감행하는 바람을 찢어버리는 뾰족하게 이렇게 하면서 둥글둥글 살아가는 대신에 그래서 뿌리를 선택하는 것보다 그래 나는 뿔이 돼야 되겠다. 언어 유희를 통해서 오히려 영감을 받았어. 내가 지향해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모두 다 여기 이제 우리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집단의 문제로 일반화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래. 우리는 전부 다 뿌리로부터 온 존재야. 우리는 다 대부분 뿌리의 신도야. 뿌리를 믿고 거기 의지하고 안주해온 사람들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뿌리의 의미에 대해서 이 근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사람이 성장하잖아. 성장하는데 우리가 보통 성장 과정을 알을 깨고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따뜻하고 그런 안온한 세계야. 그런데 우리가 항상 원시 속의 화초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이 험난한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안 그러겠지. 기존의 테두리를 깨고 나와야 돼. 그 과정에서 어떤 때는 부모님과 의견이 맞부닥쳐가지고 부딪힐 수도 있어. 부모님은 나의 따뜻한 보호막이었지. 그런데 늘 나는 그 안에서 부모님 시킨 대로 모범적인 순응하는 인생을 평생 할머니면서 머리에 뽀글이 될 때까지 살아가야 될까? 그게 내 인생이니? 살아가야 되겠어? 아니죠. 그렇죠. 언젠가는 부닥치고 이건 제 인생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런 도전장을 내밀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 우리가 믿어왔던 부모님의 세계가 뿌리의 신도라면 우리는 그 세계를 밀어내고 알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 험난하더라도 헤엄쳐 나가야 될 때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런 상황을 떠올리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 작품이. 이기는 기회다. 갈등 없이 새로운 걸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런 과정 없이. 자,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그래. 일반화시키면서 그러나 뿌리로부터 우리는 부단히 도망쳐. 그 세계에 기존에 있었던 따뜻한 세계에 안주하지 않으려고 해. 그것이 나의 근원이고 지금까지 내가 거기서 모든 걸 배우고 출발했다 하더라도 그 품으로부터 언젠가는 벗어나야 될 때가 필요한 거야. 위험해 보이고 힘들지만 위태로워 보이지만 자, 그러나 그 시간은 쉽지가 않죠. 기존에 나를 지탱해주던 뿌리, 그 다음에 이 꽃 이런 것들이 시들고 입을 다물고 나는 아예 꽃이 돼가지고 땅바닥으로 흩어져. 완전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는 뿌리의 신도였지만 지금은 허공에 있습니다. 허공에서 길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고 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상태를 받아들여. 거부하는 대신에. 그래서 이 작품은 바로
일종의 이제 알을 깨고 나오는 성장하는 자유롭고 새로운 삶을 찾아 나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